냉장고만 믿으면 안전하다고요? 우리가 무심코 넣은 식재료들 지금 냉장고 안에서 도구로 변하고 있습니다. 최신 연구 결과가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 특정 음식들은 냉장 보관 시 유해 성분으로 변질되고 소중한 영양소는 사라지며 심지어 우리 몸의 세포 반응까지 바꿀 수 있다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10년, 20년, 어쩌면 평생을 그렇게 먹어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는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물질이 쌓여 있을까요? 몸의 정화 능력은 점점 약해지고 독소는 계속 쌓이면서 결국 우리 몸은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이 음식들만큼은 절대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오늘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수많은 식품 중에서도 가장 주의해야 할 핵심 품목만 엄선했습니다. 저 역시 이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당연히 냉장 보관했었습니다. 그럼 끝까지 집중해서 영상을 봐주세요.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양파입니다. 우리 한식에서 마늘만큼이나 빠지지 않는 단맛과 감칠맛의 기본을 책임지는 필수 재료죠. 이 양파를 혹시 편리하다는 이유로 혹은 다른 채소들과 함께 보관한다는 명목으로 냉장고 채소칸에 넣어두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양파를 가장 최악의 환경으로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양파의 생명은 건조함과 통풍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에 달려 있습니다. 껍질이 바싹 마른 상태로 서늘하고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있어야만 양파는 수개월간 특유의 알싸함과 응축된 단맛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죠. 하지만 냉장고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신선칸이라고 부르는 채소칸은 사실 습도를 높게 유지하도록 설계된 공간입니다. 평균 습도 80%에 육박하는 양파에게는 그야말로 늪과 같은 환경이죠. 그 눅눅하고 축축한 냉기 속에서 양파는 숨을 쉬지 못하고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물컹하게 변해가고 불과 며칠 만에 푸른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끔찍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죠. 양파가 본래 머금고 있던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혀버려서 스스로를 썩게 만드는 일종의 자가당착에 빠지는 셈이랄까요? 우리는 신선함을 지키기 위해 냉장고에 넣었지만 그 행동이 오히려 부패의 시계를 10배는 발리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껍질을 깐 양파 혹은 요리하다 반쯤 사용하고 남은 양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미 절단면이 공기에 노출되었기에 이때는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통낭파, 껍질째 있는 양파는 절대로 냉장고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 양파의 사례는 우리가 가진 냉장 보관이라는 습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이 기계를 올바르게 알고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양파가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빚어낸 첫 번째 희생양이었다면 두 번째로 살펴볼 이 식재료는 우리에게 더 큰 배신감을 안겨줄지 모릅니다. 바로 붉은 태양의 맛을 간직한 토마토입니다. 마트에서 완숙 토마토의 탐스러운 붉은 빛에 이끌려 한가득 쌓은 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것들을 냉장고의 가장 좋은 칸으로 직행시키곤 하죠. 그 차가운 곳이야말로 이 싱그러움을 가장 오래 지켜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손으로 토마토의 영혼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고 마는 겁니다. 토마토의 생명은 단순히 붉은 과육이 아니라 햇살을 듬뿍 머금은 그 특유의 향기와 입안에서 터지는 새콤달콤한 풍미의 조화에 있는데 냉장고의 섭씨 4도 내외 그 차가운 공기는 토마토가 이러한 맛과 향을 만들어내는 유전자의 활동을 말 그대로 강제 종료시켜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냉장고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토마토는 다시 실온에 꺼내놔도 그 맛과 향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두 번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전자의 스위치가 영구적으로 꺼져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식감 역시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됩니다. 냉장고의 저온은 토마토 과육 속의 풍부한 수분을 아주 미세한 얼음 바늘들로 변하게 만듭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수천, 수만 개의 얼음 바늘들이 토마토의 섬세한 세포벽을 모조리 찢어놓고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냉장 보관했던 토마토를 베어물면 탱탱한 과육의 탄력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물컹하고 푸석한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식감만 혀를 맴돌죠. 겉모습은 여전히 붉고 매끈할지 몰라도 그것은 이미 우리가 기대했던 그 토마토가 아닌 그저 붉은색을 띤 껍데기일 뿐입니다. 토마토는 수확된 후에도 여전히 숨을 쉬며 스스로를 익혀가는 후숙과일입니다. 약간의 온기가 남아있는 실온이 바로 토마토가 자신의 맛과 향을 최고로 끌어올리고 우리 몸에 좋은 리코펜 성분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내는 최적의 무대죠. 우리는 그저 그것을 식탁 위나 서늘한 실온에 꼭지를 아래로 향하게 두어 수분 증발을 막아주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선함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토마토를 가장 활발하게 활동해야 하는 무대에서 끌어내려 차디찬 독방에 가둬버린 셈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과연 신선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는지 자문해보냐 하지 않을까요? 자, 이제 채소와 과일을 지나 우리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식, 바로 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침에 갓 구운 식빵의 고소한 냄새, 혹은 주말 오후에 사온 바게트의 바삭한 겉껍질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그 황홀한 순간의 맛과 질감을 어떻게든 붙잡아두고 싶은 마음에 빵이 채 식기도 전에 비닐에 싸서 냉장고로 향하곤 합니다. 물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며칠만 실온에 두어도 금세 피어오르는 푸른 곰팡이는 누구에게나 불쾌한 경험이니까요. 곰팡이를 막을 수만 있다면 약간의 맛손해쯤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냉장고의 배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냉장고는 빵의 곰팡이 발생 시점을 조금 늦춰줄 수는 있어도 그 대가로 빵의 생명, 그 자체를 송두리째 앗아가 버립니다. 빵의 맛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바로 수분과 전분의 조화로운 구조인데 그 냉장실의 온도, 즉 섭씨 0도에서 4도 사이의 그 애매한 저온은 빵이 속의 전분 구조가 가장 빠르고 가장 활발하게 변형되며 딱딱하게 굳어지는 이른바 전분의 노화를 일으키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빵이 차가워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빵 속의 수분이 전분으로부터 분리되어 빠져나가면서 빵은 본래 가졌던 촉촉함과 부드러운 탄력을 잃고 순간에 푸석하고 질긴 고무덩어리처럼 변해버립니다. 실온에 둔 빵보다 냉장고에 둔 빵이 훨씬 더 빨리 맛이 없어지는 말 그대로 아이러니의 극치랄까요? 우리는 곰팡이를 피하려다 빵 본연의 즐거움을 포기해버린 셈이죠. 그렇다면 이 빵의 생명력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만약 1이나 2일 안에 드실 빵이라면 굳이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 그대로 밀봉해서 실온에 두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빵은 그 편이 훨씬 더 행복해하죠. 만약 그 이상 보관해야 한다면 당신이 가야 할 곳은 냉장실이 아니라 그 아래 칸, 바로 냉동실입니다. 빵을 먹을 만큼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으면 강력한 냉기가 빵의 수분과 전분 구조가 변형될 틈 없이 그 순간 그대로 시간을 정지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해동하거나 토스터기에 바로 구우면 빵은 언제 그랬나시 하듯 갓 구워낸 그 순간의 맛과 향에 가깝게 우리의 곁으로 돌아옵니다. 냉장고는 빵을 서서히 죽이는 공간이었지만 냉동고는 빵을 지켜주는 공간이었죠. 우리가 주식으로 삼는 빵이 냉동실에서 시간을 멈출 수 있었다면 이번에 다룰 이 과일은 그 태생부터가 차가운 환경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바로 달콤하고 부드러운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만큼이나 우리에게 친숙하면서도 그 보관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과일이 드물죠. 누군가는 검은 점이 생기는 것이 싫어서 사오자마자 냉장고에 넣고 또 누군가는 거뭇게 변한 껍질을 보며 이미 상한 것이라고 단정짓고 버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혼란의 근원은 우리가 바나나의 고향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나나는 태생부터가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열대지방의 과일입니다. 그 유전자 속에는 추위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그런 바나나에게 냉장고의 섭씨 4도 밖의 그 차가운 공기는 갑자기 닥친 혹한의 재앙과도 같습니다. 이 극심한 저온 충격을 받은 바나나의 세포들은 즉각적인 방어 태세에 들어가지만 추위를 이겨낼 방법이 없는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가장 먼저 멈추는 것은 바로 숙성입니다. 바나나가 스스로를 달콤하고 향기롭게 만드는 모든 내부 현소의 활동이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 완전히 정지해버립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샛노랗거나 푸른 빛이 도는 채 익지 않은 바나나를 냉장고에 넣었다면 그 바나나는 영원히 맛있어질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죠. 겉모습은 아무리 노랗게 유지된다 한들 그것은 더 이상 달콤하지 않는 그저 설익은 상태로 시간이 멈춰버린 박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검은 껍질은 바로 이 저온 충격이 남긴 상처의 흔적입니다. 냉기가 껍질의 세포벽을 파괴하면서 그 안에 있던 화학물질들이 쏟아져 나와 공기와 만나서 하나 되어 거뭇게 변하는 것이죠. 속살이 익기도 전에 껍질만 먼저 죽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검은 반점을 피하고 싶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바나나가 가진 잠재적인 단맛과 영양분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셈이죠. 바나나를 위한 최적의 공간은 냉장고가 아니라 공기가 잘 통하는 실온의 식탁 위입니다. 바나나 거리에 걸어두어서 서로 눌리지 않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죠. 물론 이미 갈색 반정, 슈가 스팟이 피어나 완벽하게 익은 상태에서 그 맛을 하루 이틀 정도 더 붙잡아두고 싶다면 그때는 냉장고에 넣어도 괜찮습니다. 껍질은 거뭇게 변하겠지만 속살은 그 달콤한 절정의 상태를 유지해 줄 테니까요. 하지만 그전에는 절대로 바나나에게 그 혹독한 시련을 겪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 다룬 식재료들이 식탁의 맛과 영양을 풍성하게 하는 조연이었다면 이번에 다룰 것은 우리 밥상의 근간이자 핵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마늘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마늘이 빠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마늘 역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냉장고라는 공간에 그 운명을 맡겨버리곤 했습니다. 특히 요즘은 편리함을 앞세운 깐 마늘을 구매해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고 쓰는 것이 거의 공식처럼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 뒤에 우리는 마늘이 가진 가장 위대한 힘을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냉장고문을 열었을 때 마늘의 중심부에서 삐죽 솟아오른 연두색 삭을 발견하신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냉장고의 차가운 습기가 마늘을 속여 지금 이 봄이라고 착각하게 만든 결과물이죠. 이렇게 삭이 난 마늘은 영양분이 삭으로 이동하면서 특유의 알싸한 맛은 약해지고 대신 불쾌한 쓴맛과 아린 맛이 강해져 요리 전체의 풍미를 해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삭은 사실 냉장고가 마늘에게 가하는 위협 중 가장 눈에 띄고 사소한 것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진짜 문제는 그 축축한 습도입니다. 밀폐된 냉장고 안에서 마늘이 뿜어내는 수분과 냉장고 자체의 습기가 만나면 마늘은 곰팡이가 자라기에 완벽한 배지가 되어버립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검게 변하거나 푸른 곰팡이로 뒤덮인 마늘. 이 곰팡이가 무서운 이유는 일부 곰팡이들이 마이코톡신과 같은 강력한 간 독성 물질을 생성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선함을 위해 냉장고에 넣었지만 오히려 독소를 키우고 있었던 셈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치명적인 손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마늘의 존재 이유이자 핵심 건강 성분인 알리신의 파괴입니다. 마늘 특유의 톡 쏘는 향과 강력한 항균, 항암 효과의 원천인 이 알리신은 사실 마늘이 상처를 입었을 때, 즉 다지거나 으깰 때 만들어지는 방어물질입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저오는 이 알리신을 만들어내는 효소의 활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이미 생성된 알리신마저 불안정하게 만들어 파괴해버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냉장 보관 단 며칠 만에 이 알리신의 함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건강을 위해 마늘을 챙겨 먹으면서도 정작 그 핵심 효능은 모조리 날려버린 빈 껍데기를 먹고 있었던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늘은 통풍이 잘 드는 그물망에 담아 빛이 들지 않는 서늘하고 건조한 실온에 보관하는 것이 철칙입니다. 깐 마늘은 어쩔 수 없이 냉장 보관하되 가능한 한 일주일 내에 빠르게 소모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마늘의 위대한 힘을 냉장고 속에서 잃어가고 있었다면 이번에 다룰 식재료는 그 차가운 환경 속에서 훨씬 더 은명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변모하는 존재입니다. 바로 흙의 기운을 가득 머금은 감자입니다. 감자는 구워도 맛있고 쪄도 포근하며 볶음이나 탕에도 빠지지 않는 팔방미인 같은 식재료죠. 우리는 이 감자를 보관할 때 삭이 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피한다고 혹은 더 오래 보관한다는 생각에 냉장고 채소칸에 넣어두는 실수를 종종 저지르곤 합니다. 물론 냉장고의 저온은 감자의 삭을 틔우는 속도를 늦춰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삭에 들어있는 솔라닌이라는 독소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견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삭이라는 눈에 보이는 위험을 피하려다 눈에 보이지 않는 훨씬 더 교활한 적을 우리 손으로 키우고 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감자의 주성분은 녹말입니다. 그런데 감자가 섭씨 4도 이하의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면 감자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이 녹말을 당으로 급격히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저온 당화 현상이죠. 냉장고에 며칠만 두어도 감자의 당도는 2배, 3배로 뛰어오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저 감자가 좀 달아졌네 정도로 여길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 감자를 고온에서 조리할 때 발생합니다. 당분 함량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이 감자를 우리가 즐겨 먹는 방식, 즉 튀기거나
굽거나 기름에 볶을 때 섭씨 120도 이상의 열과 만나면 끔찍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감자 속의 당과 아미노산이 결합해 아크릴아미드라는 유해 물질을 대량으로 생성해내는 겁니다. 이 아크릴아미드는 국제암연구기관에서 인체 발암 추정 물질로 분류한 매우 심각하게 경계해야 할 성분입니다. 우리는 그저 감자싹의 솔라닌을 피하고자 했을 뿐 그 결과물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발암 물질이 코팅된 요리를 식탁에 올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감자가 있어야 할 곳은 냉장고가 아니라 10도에서 15도 사이에 서늘하고 무엇보다 어둡고 통풍이 잘 되는 곳입니다. 빛을 차단해 삭을 막고 서늘함으로 신선함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 다루었던 양파와는 반드시 적어도 30cm 이상 떨어뜨려 놓아야 합니다. 서로의 개수와 습기가 상대방을 빠르게 무르게 하고 썩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양파에서 시작해 토마토와 빵, 바나나, 그리고 마늘과 감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빈번하게 사용하는 식재료들이 냉장고라는 차가운 공간 속에서 어떻게 그 본질을 잃어가는지, 심지어 어떻게 위협으로 변모할 수 있는지를 긴 여정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거기에 있어야만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냉장 보관이라는 행위를 너무나 맹신해 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현대 과학이 우리에게 선사한 부패로부터의 해방이자 신선함을 향한 유일무이한 길처럼 여겨졌죠. 곰팡이가 두려워서 혹은 그저 마트에서 사온 습관대로 우리는 모든 것을 그 차가운 어둠 속으로 밀어넣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여정은 그 맹신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냉장고는 만능 해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저온과 습기를 제공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 모든 식재료의 생리를 이해하고 맞춰주는 지능적인 관리자는 아니었던 겁니다. 열대에서 태어난 바나나에게는 혹한의 감옥이었고 건조함이 생명인 양파에게는 축축한 늪이었으며 숨쉬며 익어가야 할 토마토에게는 향기를 빼앗는 고문실이었습니다. 빵의 시간을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화를 재촉하는 기계였죠. 더 나아가 마늘의 핵심 성분을 증발시키고 감자 속에 발암물질의 씨앗을 심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신선함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단순하게 그저 썩지 않음과 동일시해버렸겠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선함이란 각 식재료가 가진 고유의 맛과 향, 영양, 그리고 그 생명력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이 기계에 대한 맹목적인 의존에서 벗어나 조금 더 현명해져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건강과 미식은 가장 비싼 냉장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 식재료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자리를 찾아주는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감자는 어두운 찬장으로, 토마토와 바나나는 햇빛이 들지 않은 식탁 위로, 양파와 통마늘은 바람이 통하는 그물망 속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주방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냉장고 문을 한 번 덜 열지 않는 대신 식재료 하나하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 작은 변화, 그 변화가 모여 우리의 식탁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들며 나아가 우리 몸의 진정한 건강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